거대 양당을 견제하는 세력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 분들이 많으시죠. 그러니까 사실 어려울 텐데 왜 나왔느냐. 그런데 네. 사실 정말 나라가 큰일입니다. 아까 LH 지금 부동산 투기 이야기도 있었지만 심지어 그 직원들이 왜 우리만 가지고 이렇게 괴롭히느냐고 항변을 하지 않습니까? 그 사실입니다. LH 직원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네. 그 위로 올라가면 국토부나 청와대 등도 다 마찬가지라 생각을 합니다. 정말 나라가 썩었습니다. 이 썩은 부분을 모두 다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나라가 상당히 좀 문제가 많고 이 부분을 정말 뿌리부터 바꾸기 위해서 출마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하나하나 좀 자세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수봉 후보 양력을 잠깐 좀 설명을 해드리면 이미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으로서 이미 이름을 날렸던 바 있습니다. 1982년에는 전두환 정권에서 수감 생활을 했었고요. 또한 노동운동가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민노총사나 정책연구원장까지 역임을 했었는데 이 부분을 짚어야만 될 것 같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당시는 이제 안철수 현재 대표가 정치를 시작할 때 친구인 이수봉 후보에게 정치 입문을 권유해서 정치 활동을 시작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출마 선언에서 안철수 대표 철저하게 제3정치 배신했다. 개인의 권력을 위한 소인 정치 길로 떠났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사실 민생당도 원래 그 뿌리는 또 안철수 새정치와 맞닿아 있는데 맞습니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하신 이유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사실 가슴이 아프죠. 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민주노총에 5천 명의 간부들이 그 안철수의 새정치에 합류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길로 가고 있습니다. 비판하는 핵심은 그겁니다. 저는 정치라고 하는 게 권력을 잡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네. 권력을 잡아서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떤 가치로 할 것인가,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013년도 말에 새정치를 하겠다고 새정치 추인위를 만들었어요. 안철수 후보랑 저랑 같이 만들었는데 한 달 만에 민주당하고 합당을 해버렸습니다. 김한길 그때 대표 체제에서. 그러다가 또 나중에 바른정당하고 합당하면서 또 보수의 길을 또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네. 권력을 잡기 위해서 좌우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이건 정치의 정도가 아니다.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안철수 후보가 할 일은 거대 양당을 견제해서 아무리 힘들어도 제3지대 정치를 살려서 거대 양당을 견제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권력을 위해서 보수 연합, 보수 야합으로 가는 것은 정도가 아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비판을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같은 어떤 그 연장선상에서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와 단일화 협상을 벌이고 있고 여권도 조만간 이제 단일화 협상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역시 거대 양당 체제 또는 아무튼 거대 그 기존 체제로 서울시장 선거를 치르게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굉장히 답답하죠. 지금 현재 단일화를 위한 짝짓기 이런 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하나의 코미디라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단일화 운동 그리고 현재의 마치 여야가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한국의 현실을 정확히 반영한 구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반영한다고 하는 것은 현재 한국에서 기득권 담합 세력들이 서민들 위해서 계속 이렇게 횡포를 부리는 것이 핵심 문제입니다. 그러면 제대로 선거 구도로 하는 것은 이런 기득권을 빼앗겨서 서민들이 피해보고 있는 이런 부분을 대표하는 세력과 기득권 현재 체제에 기반하고 있는 양당 간의 어떤 전선이 만들어져야 이게 진정한 선거 구도인데 현재로서는 그런 구도가 전혀 반영이 되고 있지 않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굉장히 안타깝고 답답한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같은 부분을 깨기 위해서 본인이 출마했다. 또 이 부분까지 저희가 좀 에둘러서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수봉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봉 후보께서는 제1호 공약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는데 LH 등 부동산 공기업의 비리를 색출하기 위해 투기 의혹에 대해 10년치 전수조사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까요? 예, 10년치 전수조사는 실효성 문제를 떠나가지고 네. 원래 이제 세무 당국이 탈루 조사할 때는 10년치를 조사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 겁니다. 일종의 불문율이죠. 부동산 관련된 공개 비리 이런 것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왜 더 중요하냐면
원래 조선이 망한 게 그 양반이 그냥 백성위에서 계속 일도 안 하고 수탈하는 체제가 지속됐기 때문에 망한 거거든요. 지금 우리나라는 어찌 보면은 그냥 공무원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원래 촛불혁명이라고 하는 게 이런 잘못된 세상을 좀 바꾸라고 해서 집권을 국민들이 표를 몰아준 것이거든요. 근데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2018년도에 계양 신도시 관련해서 그때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9월 정도에 73건이었습니다. 계양 거래가요? 예, 순수 토지 거래량이. 네. 근데 그해 11월 달에 336건으로 거래량이 폭주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시기가 뭐냐면 국토부하고 LH 계양구가 서로 이제 신도시 개발돼서 본격적으로 협의하던 시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이제 정보가 센 거죠. 정보가 셌기 때문에 그 정보를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지금 부동산 투기나 부동산 문제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동산 투기에 올라가는 핵심은 뭐냐면 부동산 정보를 가지고 서로 사고 팔고 하는 겁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LH 직원들의 어떤 도덕적 해이 문제가 아니라 그 위에 사람들은 더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게 작은 고양이들 생선가게한테 맡겨놓은 셈입니다. LH 문제는 더 큰 살찐 고양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10년 이상 전수조사를 해서 여기에는 예외가 없죠. 국회의원까지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서울시장으로 살 수 있는 아니기 때문에 제 생각은 안 되면 시민들로 하여금 옛날에 왜 암행의사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민 감찰관 이런 제도를 둬가지고 또 그런 것들을 조사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좀 할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네. 자, 전수조사 등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대목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강조하신 걸로 알겠고요.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대목이요. 그 용산 협약 관련 부분입니다. 용산 미군기지 반환 부지에 공공주택을 건설하고 여기에 이제 입주할 수 있는 권한을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와 인천의 무주택자들에게 그 기회를 주겠다 이렇게 밝혀서 또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기울이기도 했는데 이 같은 내용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지금 현재 용산의 기본적인 계획은 용산을 그냥 공원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게 사실 거의 100만 평 가까운 땅입니다. 이렇게 90만 평 가까이 되는데 그거를 이제 뉴욕의 센트럴파크처럼 하겠다는 건데 저는 굉장히 황당하게 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뉴욕과 한국은 공원의 그 조건이 달라요. 강수량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센트럴파크 정도 되려면 나무가 많이 울창하게 자라야 되거든요. 근데 서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봐야 잡목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100년이 지나도.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잘못된 계획이죠. 네.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사실 대한민국은 서울의 식민지입니다. 그리고 서울은 강남의 식민지입니다. 강남은 기득권 카르텔의 식민지입니다. 뭐냐면 강남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니까 그걸 감당 못하니까 자꾸 외곽으로 밀려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기 인천 수도권에도 이제 어찌 보면 밀려나는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게 그분들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잘못된 부동산 정책 때문에 그런 네. 겁니다. 피해자들입니다. 그럼 이 피해자분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용산에 100만 평 가까운 땅이 새로운 땅이 생겼습니다. 미군기지가 철수하면서 그 땅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땅은 그동안 피해본 분들에게 말하자면 돌려드리는 게 맞습니다. 주거권을 그분들을 우선적으로 고민을 해야죠. 그분들을 중심으로 단 도시의 여러 가지 기능을 위해서 아주 최첨단 스마트 시티 이런 것들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개발을 할 때 네. 서민들의 주거권과 일자리를 중심으로 고민하면서 그런 것을 개발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그뿐만 아니라 용산 협약 내용을 자세하게 보면은요, 서울의 도시 국제 경쟁력을 갖추는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계시고, 또한 어떤 수도권을 아우르는 쓰레기 배출 대책 등등도 세워야 된다. 이 부분도 강조하셨습니다. 예. 어떤 내용인가요? 사실 서울도 지금 보면 쓰레기를 2025년까지는 이제 더 이상 인천 서구에 못 버리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문제는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 서울에서 당장 2025년 되면은 쓰레기 대란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기간이 매립될 완공될 때까지 적어도 한 2년 정도는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됐습니다. 네.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책임 있게 이야기하는 정치인이 아무도 없어요. 골치 아프니까. 이 문제를 풀려면 네. 서울만 가지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전체를 다 놓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메가시티가 필요하다. 큰. 그래서 서울과 경기, 인천에서 가난한 부분들은
하나의 서울로 통합을 해서 전체를 놓고 봐야 된다. 그러면 서울 시내 안에다 매립지 짓는 방법도 있지만 네. 우선적으로 서울의 쓰레기 배출량을 50% 정도 줄이는 운동을 하고 그것을 환경산업으로 발전을 시켜야 됩니다. 환경산업으로 발전,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미래 산업이 되는 거죠. 그 동시에 줄이던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일 좋은 것은 여의도에 국회의사당 저 보내고 저기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그 여의도 시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는 강남에 하고 싶지만 강남 시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용산협약이라고 하는 것은 네. 만일에 외곽에서 그런 피해 보시는 분이 있으면 그분들을 제일 중앙에 서울의 중심지에 모시겠다는 겁니다. 그런 정도의 전체적인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으면 이 문제 풀기 어렵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제가 용산 협약에 대해 자세하게 여쭤봤는데 서울 시민뿐만 아니라 경기 또한 인천의 수도권 시민까지 그런 아우르는 정책적인 구상에 대해서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앞서 노동운동가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서울시장 예비후보 등록을 지난 3일에 마치자마자 첫 번째 일정으로 여의도 LG 트윈타워를 찾았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청소 노동자들이 몇 달째 계속해서 파업 농성 중인데 이와 관련해 서울시장이 되신다면 이 노동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그 전과는 좀 다른 그런 대책이나 정책을 펼치실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제일 우리나라 정부에서 지금 못하고 있는 게 사실 노동시장을 개혁하는 문제입니다. 네. 이게 힘들고 골치 아프니까 아예 손을 놓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절대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못 들어갑니다. 제가 LG 트윈 그 해고 청소 노동자분들을 뵀는데요. 네. 여기에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모든 기업 하시는 분들이 책임지기 싫으니까 하청, 지하청 막 줘버립니다. 원청 사용자성 인정을 안 해버려요. 그래서 LG 상임이 원청 사용자지 않냐 책임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걸 부정하고 있어요. 첫 번째 문제는. 두 번째 문제는 집단 해고를 시켰습니다. 집단 해고는 범죄 행위거든요. 이걸 또 인정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억울한 일이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관심이 안 모아지고 있습니다. 왜냐? 이건 청소 노동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힘 있는 노동자가 하면 또 관심을 가지겠죠. 하지만 청소 노동자이기 때문에 별로 그거를 주목을 못 받고 있습니다. 굉장히 힘든 싸움을 하고 계세요. 저는 지금 노동시장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공부문이나 공무원 노조들은 보호를 많이 받는 편입니다. 하지만 극단적인 양극화 속에 비정규직한 실업자도 있습니다. 이것을 극복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법으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이 노동 정책을 새로 세운다고 하는 것은 기업인들의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같이 고민하는 것도 동시에 수반이 되는 겁니다.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지만 반드시 노사정이 같이 해결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에서 제가 30년 동안 노동 문제를 했기 때문에 누구나 손대기 어려워하지만 해결하는 해결사로서 제가 나설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비후보 등록하고 난 뒤에 이 동작구 현충원을 참배하고 난 뒤에 방명록에 남긴 글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양당 기득권 정치를 극복하고 국민이 원하는 정치를 실현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기득권 정치 극복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여러 차례 강조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책을 두 권을 썼는데요. 2008년도에 기본소득론을 하나 썼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제3정치경제론을 썼습니다. 기본소득론의 핵심이 이제 존재의 가치를 보호하자 이거였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금 기본소득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운동을 하다 보니까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기득권 카르텔 때문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의 시장 경제에 침해를 하는 게 사실은 기득권 카르텔 때문이다. 그래서 기득권 카르텔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게 제3정치경제론인데요. 그래서 제 슬로건은 기득권 카르텔을 해체하고 국민이 진정 원하는 정치를 실현하자는 게 이제 슬로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혁명 서민 대반란, 그러니까 뭐 아까 봤듯이 다 썩었으니까 다 바꾸자 이런 겁니다. 아마 좀 가격해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촛불혁명을 했지만 안 되는 걸 확인을 했잖아요. 현실이. 그래서 이제 촛불혁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기득권 담합 카르텔의 피해자인 서민들이 이제 나서서 이걸 완수해야 된다. 뭐 이런 마음으로 그런 슬로건을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후보님 이렇게 나오셨는데 외람된 질문입니다만 서울시장 선거 끝까지 완주하실 계획이신가요? 완주할 겁니다. 제 선거 캠프 이름이 세바3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30%입니다. 그래서 제 민생당에 던지는 표는 네. 이런 결코 사표가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을 바꾸는 표입니다. 네. 그렇게 국민들께 호소하고 도와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끝으로 짧게 시민들께 다시 한번 한 말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네. 민생당에 투자하는 표는 세상을 바꾸는 표입니다. 네. 저희들이 앞장서서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